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빈 전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모든 신문, 언론, 국방부, 기무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가 개헌 문건을 둘러싸고 이틀째 진실 공방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당 국방위 위원이죠. 황영철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이라는 문건이 존재했고 장관이 댓글, 세월호 및 위수령 검토 관련 내용 등을 알려줄 것.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함.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임. 분명한 언급이 있었음을 문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국정조사가 실시돼서 분명한 진실이. 자, 황영철 의원이 문건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송 장관 또 국방부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건 자체가 왜 나왔는지조차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기무사 회의록 공개가 됐습니다.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 하면은 사실 기강과 규율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 다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입 가경이다 이런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엊그제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100 기무부대장, 국방부를 담당하는 기무부대의 장입니다. 민병삼 대령이 나와서 지난 9일 송영무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이른바 개헌 검토 문건을 법적으로 검토해봤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을 민 대령이 폭로를 했고 그에 대해서 송 장관이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큰 공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민 대령이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문서가 있고 그것을 국회가 요청하면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국회에 문건이 제출이 된 겁니다.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이라는 문서인데 거기에도 이제 민 대령이 주장한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그건 민 대령이 뭔가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착각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개혁 대상이다라고 또 문건 자체의 또 진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면서 2차 공방이 어제 또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제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제 오전에는요 국방부 장관 직무실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장관과 기무 부대장 거리가 한 3m 정도였었다고 그러는데 장관께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는 없었다고 하는데 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했겠습니까? 이 현직 국방부 장관과 직할 부대장이 국회에서 그것도 많은 언론이 보고 있는 앞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틀째 집안 싸움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 자 개헌 문건에 이어서 송 장관 이 발언이 담긴 내부 보고서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정말 증폭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수다, 진보다 떠나서 좌다 우다 떠나서 지금 군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인데 이거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세요. 저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무사령부의 역할을 생각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저러니까 기무사령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국방부 장관 차관의 이 합참에 이런 다 장성들이 참석하는 자리에도 기무부대는 영관급 장교가 당당하게 회의 멤버로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장관이 무슨 말 하는지 장군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다 기록에 남기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몰래 메모한 게 아닙니다. 몰래 도청한 게 아니에요. 기무사령부의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 군사령부에도 기무부대가 다 있고 그 기무부대는 계급에 상관없이 그 공식 회의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해서 사령관의 동태부터 해서 다 첩보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로 따지면 민정수석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100만 공무원들을 상시적으로 그렇게 그 점검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60만 군 내에서 기무사령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상이 국방장관부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기무사령관이나 또는 국방부를 담당하는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국방장관의 진술과 다른 자기가 들은 대로 기록하고 공개하고 주장하는 거 이것은 이런 걸 하라고 기무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도 있다. 이게 군이 무너져 내린다는 측면도 한편에 있지만 동시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무부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민병삼 대령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근데 장관은 반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양 보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느끼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민병삼 대령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를 정리한 이 문건, 지금 공개된 문건이 조작된 것이냐 아니면 그 회의를 사실대로 정리한 정보 보고서냐에 대한 진위를 따진 다음에 할 얘기인 거죠. 그렇네요. 지금 송영무 장관이나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민병삼 대령이 그 제출한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지금 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될 일인 것이죠.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고성박 작사님께서 기무사의 역할을 민병삼 대령이 잘 보여준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무사가 지금 그 원래 수사권 국방부 내에 이제 수사권이 있고 이제 그런 비리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수사하고 진도지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했다면 기무사 개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국방부 공개 질의 이틀간 이루어진 국방부 공개 질의에서 대령이 국방부 장관과 이러한 언쟁 이런 뭐 하극상의 태도까지 보이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 국방부 질의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기무사 문건 때문이었거든요. 이 기무사 문건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최근 공개된 67페이지의 그 문건을 보면 뭐 장갑차 탱크는 물론이고 국회 무력화를 위해서 진보 국회의원의 구속, 그리고 언론 검열, 뭐 이러한 등등, 그리고 SNS 및 포털 계정 폐쇄 및 검거 사법 처리까지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계엄 상태로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그냥 한두 장의 계획서가 아니라 67페이지로는 정말 세세한 계획까지 세운 것은 이 기무사라는 것이 군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초등학교에서 뭐 그냥 뭐 이렇게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기무사가 꾸몄다는 것 자체가 본질이고 그 본질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좀 명확합니다. 지금 기무사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송영무 국방장관을 공격을 하여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같이 기무사 개혁과 국방부 장관의 어떻게 낙마까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근데 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들은 사실 군 검사가 바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아니라 군 검사를 먼저 찾아가서 이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군 검사가 기소권 없음 아니면 기소유예 입건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야 자신들은 이게 지금 면책되는 사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순서가 잘못되었고 지금 이것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무사가 워낙 많은 뭐 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개혁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뭐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고 박사님께서는 장관이 한 얘기나 뭐 도청을 하거나 감청한 것이 아니라 회의 일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기무사의 역할이라는 건 분명히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두 분 말씀 듣고 많은 부분은 공감하시면서 또 일정 부분은 공감을 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이나 뭐 또 진실 공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폭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을 향해서 나를 좀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잠시 들어보시죠. 헛개비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검찰 수사를 요구합니다. 조폭 사이에 유착이나 이권 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언론 비서관이 기자회견은 대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 상황인데 오히려 검찰 수사를 자청하면서 일정 부분 자신감을 보인 것 같거든요. 정면 돌파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지금 의혹이 너무 커진 겁니까? 글쎄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조사나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 그 김부선 씨의 이 폭로로 시작된 일련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들 계속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참고인들 조사는 참고인 조사로 끝날 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조사를 전제하고 그렇죠. 그걸 위한 사전 조사로 지금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부르겠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조폭 의혹은 그 이재명 지사 쪽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듯이 어떤 면에서는 김부선 씨의 폭로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그런 폭로나 주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피해갈 수 없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먼저 수사를 자청하자. 그리고 사실관계 다툼에 있어서 내가 뭐 자신 있다. 뭐 이런 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아까 그 대변인의 입장 표명에 보면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 사실은 책임지겠다고 안 해도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는 정치적 수사라고 보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것은 정치적 수사고 예.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선거 때부터 쭉 보여줘 왔던 것은 이런저런 의혹을 비껴가는 것이었는데 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차제에 내가 당당하게 오히려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선회했다고 보는데요. 예. 저는 그 선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뭐 올바른 방향 선회다.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참 이재명 시장 차원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고 이제 큰 문제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민주당 차원에서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예. 첫 번째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의혹은 폭력조직 국제파의 일원을 그렇죠. 변론한 것. 예. 그리고 성남시장 당시에 이 국제파 출신 사업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 특정 사업가에게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김부선 배우와의 스캔들 진실 공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건이 폭로가 돼서 대권 주자로까지 올랐던 정치인 이재명이 이게 선거 전후로는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은 당혹스러운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스캔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요구를 해서 이것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이제 요구를 할 것인데요. 저는 이것들이 사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이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면 조금 더 지금 이재명 시장도 그것을 택한 것이죠. 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도덕성과 품성이 국민 그 시각에 봤을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엄격하게 된다고 하면 뭐 자진 탈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를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것들이 따라서요? 사실의 참고인이든 뭐 피의자든 뭐 당사자든 성실히 조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을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 이전에 뭐 당에서 어떤 너무 과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징계를 내린다거나 뭐 이런 뭐 탈당 권유를 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어려울까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만이 당 차원에서는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전에도 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으나 그것들이 사실관계가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명확하게 사실 여부가 검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그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었죠. 그렇군요. 이재명
도지사 관련된 얘기를 하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재명 지사 뭐 사실 엎친데 덮쳤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는 뭐 형수에 대한 욕설 논란 그거는 뭐 예전서부터 있었지만 여배우 이 스캔들 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에 이어서 주진우 기자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주진우 기자 얘기 잠시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적 관계, 내밀한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제3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취재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뭘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 뭘 위협했다, 협박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김부선 씨가 저한테 다급하게 요청을 했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부선 씨 입장에서 김부선 씨를 도우려고 나선 것은 맞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에게 도움을 준 건 맞지만 이재명 또 김부선 두 사람 어떤 관계인지는 나는 제3자이기 때문에 또 남녀 관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김부선 씨가요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 뭐 대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예. 과연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 사이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건데요. 일단 주진우 기자는 그런 사적인 관계는 좀 내밀한 부분들이 있고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 부탁을 받았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뭐 그 시기를 전후해서 주진우 기자와 만나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그 경찰에서는 집중적으로 그러한 주진우 기자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김부선 씨와 주진우 기자가 나눴던 이제 동영상이 인터넷에 좀 공개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어떤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당사자인 이재명, 김부선 씨 뭐 조만간 소환 조사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주요 참고인이 이제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가 소환 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예. 조금 있으면 이제 김부선 씨를 아마 먼저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지사를 소환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현재까지는 뭐 김부선 씨에 대한 어떤 소환 일정 자체를 확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과연 이 수사, 뭐 스캔들과 관련된 수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조폭과 관련된 연루됐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뭐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뭐 수사는 이루어지겠는데, 자 경기도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신데 도정에 더 힘을 써야 될 텐데 하여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 송사에 걸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검이요 댓글 조작 공범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공모 핵심으로 서버 운영에 관여를 한 촛보와 트렐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영장 심사를 거쳐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자, 조정린 기자 취재 들어보시죠. 경공모 핵심 회원인 촛보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 드루킹과 댓글 조작 서버 킹크랩을 개발 운용하고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드루킹 수사가 시작된 후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없앤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추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촛보와 트렐로 두 사람은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지난 3월 체포되기 직전 댓글 조작 등 자료를 저장한 USB도 확보했습니다. USB에는 댓글 조작 내역뿐 아니라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보안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상당수 내용이 유의미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분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네, 특검이 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숨겨둔 USB를 특검팀에 전달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이 방대하다면서요?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드루킹 김 씨가 자신의 측근에게 은닉시켜뒀던 USB를 변호인을 통해서 이 특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 USB는 지난 3월 21일 날 이제 드루킹 김 씨가 이제
검거가 되거든요. 예. 그 검거되기 이틀 전, 그러니까 3월 19일 날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이제 USB에 끌어담아서 A4 용지 300만 장이 넘는 분량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USB의 용량이 이제 128기가인데 예.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60기가 분량이 담겨 있거든요. 예. 60기가 하면은 어느 정도 양이 될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A4 용지로 쳤을 때 용량이 한 314만 장 정도. 아주 세세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 지금 알려진 부분은 이제 김경수 지사와 주고받은 그 뭐 시그널 등 그 SNS에 관련된 메시지 원본들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정치인이나 기타 다른 주요 인사들과 뭐 만났던 날짜, 시간, 대화 내용 이런 것들도 담겨 있고 자신들이 했던 이른바 댓글 작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도 이제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 특검이 저것을 확보한 부분이 향후에 이제 후반 특검의 수사에 그렇네요. 상당한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드루킹 김 씨가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법원 쪽에는 뭐 반성문도 많이 쓰고 뭐 열심히 이제 판사님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특검 쪽에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축구에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특검에서 후반전에 좀 속도를 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드루킹이 숨겨둔 이 USB를 제출하면서요. 김경수 지사를 향한 수사도 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경수 지사 어제 오전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빈소를 직접 찾기도 했는데 잠시 얘기 들어보시죠. 경남이라고 하는 어려운 지역에서 함께 정치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든든한 언덕 같은 그런 선배님이자 존경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부인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뜻을 꼭 이어서 함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특검은요. 드루킹 김 씨가 지난 5월 대선 직후에 트위터에 올린 글이죠. 뭐 심상정, 김종대, 뭐 커넥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심상정, 김종대 의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의당은 크게 뭐 반발하고 있는데요. 잠시 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의당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수사에 포함됩니다. 자격도 없는 특검이 완창 채우니까 자기들 지금 앞가림만 하려고 지금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정의당 뭐 이정미 대표 특검의 무도한 행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 수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하시죠. 예. 먼저 예. 하시죠. 먼저 그 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양면을 빕니다. 정말 그 정치라는 것을 즐겁게 만들어주시고 시민들에게 많은 유머와 풍자로 소통하던 정치인이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 드루킹 특검이 애초부터 좀 무리한 특검이었다는 여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보도에서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이제 이것은 좀 분명한 정치적 타살이다라는 의견까지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특검의 핵심은 이제 드루킹의 매크로 조작과 그리고 이것들이 이 댓글 조작 등을 통해서 이 무기로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느냐에 대한 수사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까 USB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정치 브로커였거든요. 경공모의 조직원들을 아주 충성도 높게 교육을 시킨 후에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후원금도 모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잡무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60기가 안에는 저는 이제 대화 내용을 캡처한 것은 물론이고 텍스트로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정치인들과의 녹취 파일도 아마 들어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장을 했고 이것이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물론 무리한 특검이라고 하긴 했지만은 이왕 조사가 시작된 이상 이 드루킹 정치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아주 강력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데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또 당연히 좀 반발이 극심합니다. 뭐 그렇죠. 예.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저는 드루킹한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드루킹이 특검 조사에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면 그 특검 본체에 대한 수사, 김경수 지사를 포함한 드루킹의 댓글 조작의 범위 또 그와 연관된 정치인들과 관련된 수사도 상당히 그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왜 격가지 수사를 하다가 노회찬 의원만 잘못되게 만들었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에서 이 특검의 네 번째 항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한 것도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뭐 드루킹 쪽의 진술이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게 나왔는데도 이거는 본체가 아니니까 하고 무시했다면 나중에 없죠. 특검법 위반으로 오히려 특검이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간 건 불가피했으나 이제 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그 본체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스피디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정의당도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말하자면은 이 문자를 보면은 협박한 것 같은 문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자에 나오는 심상정, 김종대 두 의원도 협박당한 사람 아닙니까? 노회찬 의원과 같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공당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라고 보는데 이 타겟을 그 특검 쪽으로 맞춰서 특검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왜 그러는 것인지 저는 정의당의 집권까지의 태도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특검이 뭐 정의당 다른 의원들의 이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